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너만 있으면 돼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곤 하죠. 하지만 수집된 지혜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감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가스라이팅.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악의로 가득 찬 괴물 같은 존재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 속에 당신의 현실 감각을 조금씩 앗아갈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집할 지혜는 소름 돋도록 정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즉흥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3단계로 나뉘는 치밀한 심리적 작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분간 당신의 과거가 혹은 현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하죠. 이 영상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교한 미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건 기적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만 나를 이해해줘. 이 문장들 들으면 기분 좋죠. 마치 당신이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환상. 그런데 수집된 지혜에 따르면 이 과도한 이상화는 심리학에서 러브 보밍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조종 기법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은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당신도 몰랐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리는 문장으로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너의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야. 이제 나만 믿으면 돼.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황홀함에 빠집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안도감.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나 고립과 함께 옵니다. 너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슬그머니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떼어냅니다. 친구들이 조언하면 걔네는 질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가족이 걱정하면 내 가족은 너를 이해 못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단계에서 그들은 우리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둘만 아는 농담, 둘만의 규칙, 둘만의 언어. 이것은 친밀감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당신은 서서히 그 사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유일한 세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상화 단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리 주는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달콤할 뿐이죠. 그리고 이 달콤함이 중독되는 순간 당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 감각의 박탈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여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당신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혼자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무효화됩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너는 항상 오해를 해. 너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수집된 지혜에 따르면 이것은 현실 왜곡 리얼리티 디스토션이라는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기억을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난주에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 그들은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 들었나? 더 소름 돋는 건 그들은 당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사건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날 내가 화낸 건 내가 먼저 날 무시했기 때문이야. 기억 안 나? 넌 항상 이래.
내가 잘못해놓고 내 탓을 해.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고립입니다. 1단계에서 이미 당신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 고립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하소연하려 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너 또 친구들한테 나 험담했어. 너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어? 우리 사이 문제를 왜 남들한테 떠벌리는 거야?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점점 더 고립됩니다. 점점 더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바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가해자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 없으면 아무도 너 안 받아줘.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나만 참아주는 거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말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현실 감각의 박탈 단계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이 익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완성되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아의 완전한 종속으로. 세 번째 단계는 자아의 종속과 파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더 이상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연장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단계의 피해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옷 입어도 될까? 이 사람 만나도 될까? 이 결정을 해도 될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판단은 늘 틀렸고 그 사람의 판단만이 옳았다는 걸 2년, 3년간 학습했으니까요. 수집된 지혜에 따르면 이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현상인데요.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경험한 존재는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할 수 없어를 내면화했기 때문이죠. 이 단계의 피해자는 끔찍한 역설 속에 갇힙니다. 그들은 가해자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합니다. 떠나고 싶으면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당신의 유일한 세계이자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완벽한 통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몸, 당신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해서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챙겨줘? 이 단계의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무너질 거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생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 너한테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를 변호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너희는 몰라.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완성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감옥의 문을 지키는 것.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 패턴이 자기애적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과 자주 겹쳐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도구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죠. 그들은 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건 오직 소유와 지배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바보였나? 아닙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그 능력을 악용했을 뿐이죠.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나약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대부분 강한 사람들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끝까지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들은 가스라이터의 표적이랍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요.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당신이고 세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대신 당신 자신을 구하세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을 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이 잠겨 있다고 믿어왔죠. 가스라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걸,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떠나는 건 무섭습니다.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집된 지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계를 끝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떠날 걸 그랬어.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떠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분노, 슬픔, 두려움. 그 모든 것은 타당합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